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범상치 않은 주제로 Mobility of Things라고 하는 사물 이동체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변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 이미 변화가 다가온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스트에서 근무한 지 19년 정도 됐고요. 나머지 광주 그리고 정부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 거기에 딸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왔죠.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배터리로 움직이는 세상, 전기화라고 하는 2가지 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광주는 아마도 광주와 울산은 자동차 중심 도시였는데요. 자동차 중심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석유 중심의 동력으로 바퀴를 돌려서 움직이는 시대. 어찌 보면은 석유 시대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 산업인 자동차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중립 의무를 지키려면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는 이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나 석유 중심으로 가는 차들은 출고를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쯤 되면 우리나라의 내연기관도 출고 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자동차 중심 도시였던 울산과 광주는 이제는 전기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큰 전제를 가지고 이제는 전기화에 따른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체라고 하는 곳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IoT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Internet of Things라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센서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 깔려 있는 걸 IoT라고 하고, MOT는 Mobility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 이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동체에 모든 센서가 달리고 이동체가 모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자율 드론을 생각할 수 있고 자율 자동차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동하는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여러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물 이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에 대한 중심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배터리로. 동력 중심이 석유라고 하는 이 석탄 중심의 화석 연료에서 배터리로 충전을 해서 이동하는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앞으로의 대부분의 이동체는 배터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인공지능 판단과 인공지능 판단을 도와주는 회로, 반도체가 결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이라 하는 3가지 기술이 그 전 기술, 내연기관과 폭발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축과 바퀴의 기술들을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으로 옮겨오는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일해야 되는 새로운 현장,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인재 양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CES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CES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히 커지는데,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해당하는 CES 안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ES는 Consumer Electronic Show라고 하는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상당히 오래된 20-30년 정도 된 학회, 협회 이런 모임인데요. 전 세계에는 이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곳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스베가스, 하나는 베를린, 하나는 스페인. 독일이나 유럽에서의 가전제품들은 주로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 중심으로 움직였거나 새로운 가전 중심으로 갔다면, CES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데 가장 큰 가전 또는 IT 업계에 해당하는 협회입니다. 전체 참가자는 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20만 명이 1주에서 2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전시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경험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학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쇼예요, 쇼. 쇼라고 하는 거는 뻥치는 거죠. 쇼인데 지금 당장 나오는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에 나올 거야.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낼게 어때? 라고 하는 쇼를 보여주는 행사인데 실제로 2, 3년 내에 대부분의 이 전시된 상품들이 우리 손앞에 눈앞에 나타납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울트라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2012년 그리고 2013년, 2014년에는 자 손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 거야 라고 보여줬는데 3, 4년 내로 상품화 됐죠. 그리고 UHTV도 그리고 IoT 기기도 2017년에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항공모빌리티에 여기 우리나라의 현대와 미국의 우버가 합작을 해서 작게 보이지만 잠시 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택시라는 걸 제안을 했고 이미 미국에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에 관련된 마스크에 뭔가 새로운 게 붙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떨 것 같아? 앞으로 이런 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산업이 이쪽에 IT 기술이 마스크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2021년에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019년, 20년 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인류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보이지도 않은 작은 미생물이 너무나 빨리 달려온 이 인간 세상에 한 번쯤 경고를 주는 3년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국가 대봉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성공을 해서 방역에 성공을 해서 국가 대봉쇄까지는 안 갔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깨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삼성의 헤드쿼터는 서울에, 삼성의 공장은 중국에, 삼성의 인력은 베트남에서 하는 3개 나라가 글로벌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을 연결을 해서 3개 나라가 공조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를 대봉쇄시키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제 서로 내 나라에서는 내가 생산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각자 도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0년이 걸릴 거를 2, 3년 내로 땡겨온 기술이 비대면 기술인데요. 비대면 기술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년 후에나 가능했던 기술일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IT에 관련된 그리고 비대면에 관련된 IT 기술은 더 많은 진보를 이루어서 3년 내에 최근 3년 내에 지난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땡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그리고 사회, 영화 등등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까지 전부 비대면 비즈니스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내과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니까 그러면서 함께 동반 성장해서 나오는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의 CES 트렌드를 보면 전자와 모빌리티가 융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ES는 2, 3년 전에 미리 보여주고 3, 4년 내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때 미리 보여준 게 바로 전자 모빌리티 업계가 융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MOT, Mobility of Things라는 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한 다음에 같이 제안을 했던 게 인공지능 세상이 올 것이다. 이때쯤에는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사업을 획득한 후일 거예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방향성을 저도 함께 디자인하는 쪽에서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 먹거리 테크놀로지들이 바뀌면서 이제는 레시피만 정확하면 요리법만 정확하면 로봇이 엄마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CES의 가장 큰 공통점은 Technology for Good, 선한 기술, 선을 위한 기술력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항상 부족한 부분들을 기술로 채우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CES가 최근 3년 동안 보였던 것들은 Technology for Good이라고 하는 선을 위한 기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으로 넘어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술들을 전시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이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우리가 속도와 용량 문제는 속도와 크기 문제는 항상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특히 IT 분야에서는. 그런데 5G 또는 이제 6G라고 하는 5 세대 제너레이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초고속 대용량 통신 기술이 나오고 현재
여러분들은 대부분 5G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S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IoT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oST는 인터넷 오브 스몰 띵스라고 해서 소물 인터넷, 작은 것들에 센서를 달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추, 안경 나사, 반지, 운동화 끈 등등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작은 센서들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드론은 같이 딸려오는 손에 잡히는 기술들로 다가왔었고, 2022년이에요. 올해 1월에 제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22년은 절반은 대면으로 했고 절반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2020년 1월까지는 대면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코로나가 확산됐었고 2021년은 비대면, 2022년은 대면과 비대면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2022년에는 이제 이동체가 바뀔 것이다. 수송 수단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전기차에 해당하는 강조,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로 가자, 우주로 실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대체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전 단계에서 웨어러블들이 손에 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건강 체크에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2022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 오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과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술에 녹여져서 소비자 여러분, 앞으로 2, 3년 내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텐데 어떠세요? 라는 쇼를 했었습니다. 2020년의 세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와 우버가 함께 만든 드론 택시의 전시였고 실제는 작동을 안 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작동을 하고 규제만 풀리면은 날아다닐 수 있는 정도 기술.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인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저 벤츠의 천장이 영화관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족보행 로봇인데 이 사족보행 로봇이 균형을 잡는 로봇이고 지금은 전 세계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한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레고가 드디어 인공지능 로봇 사업에 투척을 했고요. 그리고 델타항공에서는 무거운 짐을 드는 로봇을 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나를 따라다니는 애완 로봇 볼리, 그리고 로보젠이라는 회사에서는 실제 로봇 크기를 축소해서 전시를 했는데 로봇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은 LG의 클로이라고 해서 LG가 주방용품 로봇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고요. 주방 로봇들. 이건 메타버스의 시작을 보고 계시는데요. 메타버스 시작이 2020년에 시작이 됐고 옴론이라는 인공지능 로봇과 탁구를 칩니다. 일반인들보다 잘 치죠. 로보젠에서는 트랜스포머 개발에 완성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한다면 전시가 아닌 상품으로 내놓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죠. 저 서빙 로봇. 이거는 메타버스의 3D 공간을 3차원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2020년에 전시를 했던, 어떠세요? 소비자 여러분, 2, 3년 안에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거의 현재는 70% 정도가 상품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이어서 많은 내용은 없지만 비대면 전시까지 있었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3D) 프린터로 바로 건축 자재로 연결시키는 기술이고요. 이제는 아파트를 질 때도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가 와서 3D 프린팅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정보가 중요한 인공지능 시대인데요. 도로 정보에서 특히나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식 기술들이 나타나서 애완견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에서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티넨탈 호텔에서 공항 왔다 갔다 하는 이 셔틀은 무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T의 이 드론 기술이 재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전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도로 정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상 상태에 따라서 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아까 보셨던 로봇이 이제 애완 로봇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무거운 짐을 들던 로봇이 이제 재활 로봇으로 활용이 돼서 인류에게 좀 더 편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잘 자야 일도 잘한다. 그래서 수면 테크놀로지가 마지막 기술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운송수단, 수송에 해당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시를 했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모빌리티 오브 띵즈라고 하는 사물과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모두를 연결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이동성 부여로 인간의 이동이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기술인데, 지금 보실 이 영상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를 현대가 사버립니다. 사고 나서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라는 분이 꾸는 꿈을 아마도 이 CES 2022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MOT의 이동 범위가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고 실제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꿈처럼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지금 잘 봐두세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스팟의 로봇을 화성으로 보내서 화성의 모래샌드를 촉각 기술로,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게. 스팟이 느끼는 것을 인간이 느낄 수 있게. 이게 2022년에 CES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혁신적인 발표였습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였다라는 거. 잠깐 보신 이 MOT까지의 2020년, 21년, 22년까지 오는 과정 중에 결국은 사물이동체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광주, 그리고 울산, 그리고 많이들 사람들이 이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잠시 후 제가 규제도 보여드리고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도 보여드릴 텐데, 보다 보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3년 이내로 발생할 수 있는. 광주가 만약에 이런 것에 선도하는 도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MOT 기반의 광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첫 번째, 이 MOT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자율주행 차입니다. 자율주행 차인데 2017년과 2019년에 큰 기술적인 점프가 있었는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서버를 만드는 가장 훌륭한 회사로 지금은 이제 주식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CES는 손을 놓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을 주로 홍보를 했다면 모든 게 다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차선부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단순히 숫자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영상으로 이미지 자체가 데이터로 들어가는 세대가 빅데이터 그룹을 형성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5G 송신망을 가지고 카메라가 컴퓨터로 인식시키는 비전과 눈이 뇌에서 인식하는 비전을 동기화하는 작업.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카메라가 보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을 동기화시키면 자율주행에서도 큰 사고 없이 갈 수 있다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하는 고해상도 매핑 기술을 구축해야 되는데 왼쪽이 사람의 눈, 오른쪽이 컴퓨터의 판단. 양쪽이 동기화가 되면서 오른쪽, 왼쪽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전 세계 12개 도시의 하이덴시티 맵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의 강남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네이버가 프랑스에서 매핑을 가장 잘하는 전 세계 맵을 가장 잘 구축하는 회사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의 하이덴시티 매핑의 가장 선도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얼라이크라고 하는 서울 강남 지역 61km를 HD 매핑을 하는데 왼쪽은 사람의 눈, 오른쪽은 컴퓨터의 판단. 물리적으로는 항공 촬영과 이동형 매핑을 위한 카메라 기술 작업이 필요하고 컴퓨터 안에서는 노이즈를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따라줘야 이 기술이 가능한데 이 기술도 우리나라 네이버 랩스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웬만한 도로와 자율주행을 위한 매핑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판단, 데이터를 전송해서 서버에 구축하는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페이, 센서 퓨전 등등이 이 much like a self-driving c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존 고라고 하는 상점인데요.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자막이 잘 보이시죠? 자막을 보시면 영어 해석이 잘 들릴 겁니다.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셀프 드라이빙 카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센서들인데요. 현재 시애틀에서 현재 이 상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에 센서들은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가 돼 있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센서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상품에 대한 어떤 출고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면 딱 두 가지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1호점과 여기 아마존고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날아다니는 기술인데요. 2030년에 하늘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Personal Air Vehicle, 그러니까 개인 항공 이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UAM이라 그래요. 그래서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도심 항공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jetpack aviation이 하늘길을 선사를 합니다. 이 하늘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륙과 착륙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현재 제가 앞으로 한 5개 보여드릴 텐데, 이륙과 착륙이 안정적인 기술들이 현재 상품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도 잘 보시고, 최고 속도는 190에 한 4.5km까지 현재의 기술로는 갈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화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능한 기술로 됐고요. 두 번째는 아이언맨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50km 날아가고 13분 정도 현재는 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휘발유로 가기 때문에 조금 기술이 좀 어드밴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륙도 되고 착륙도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세 번째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입니다. 모터사이클하고 프로펠러를 합쳐서 만든 건데, 호버서프사에서 개발했고 드론과 모터사이클을 융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배터리로 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MOT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플라이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2019년도에 도전을 해서 한번 실패하고 2019년도에 다시 영국에서 프랑스를 건너가는 그 액션을 취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플라이보드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3000m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케이블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로 3000m 올라가면 케이블카 탈 이유가 없죠. 이거 타고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륙과 착륙, 이 플라이보드가 단 2년 만에 진화를 합니다. 이륙과 착륙에 다 성공을 했고, 플라이보드가 단 2년 만에 진화를 해서 나타나게 된 요 녀석. 1인 비행 물체를 타고 하늘을 나는 일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한 발명가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트 엔진을 2개에서 10개로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모터사이클 됐어요. 사람을 태운 채 하늘로 둥실 날아오른 이거, 제트 레이서라고 이름 붙여진 1인용 비행 자동차입니다. 3년 전 플라이보드를 타고 영골 해협을 건넜던 프랑스 발명가 프랭키 자파타가 만든 건데요. 탄소와 티타늄으로 제작돼 무게가 78kg에 불과한 비행 최대 250km면 KTX입니다. 속도가. 엔진을 장착하고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kg의 중량을 싣고 최대 시속 250km 속도로 약 40분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군사용이나 레저용 등 다방면에 이 비행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발명가. 미국에서 모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25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독특한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5명의 참가자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5년도에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년 상용화 앞둔 UAM,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부분에 도시 규제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빌리티가 잘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국회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빌리티 기술, MOT 기술이 갈 수 있는 게 로봇입니다. 로봇이 움직이죠. 로봇이 움직이는데
현대 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400억으로 인수를 하면서 주식에 관련된 게 떨어지고 오를까봐 주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 개인 돈으로 2,400억을 투자해서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미래, 아까 보셨죠? 화성을 다녀올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이족 보행이 가능한데 사람이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10,000번의 기적, 10,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100만 번 이상을 넘어지면서 2013년에 이족 보행에 성공을 하고 2016년부터는 좀 사람다움을 갖춰요. 이렇게 중심도 잡고 불쌍하기도 하죠. 왠지 느낌이. 이제 2017년이 되면서는 이제 높이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넓게 높이 뛰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보다 잘하죠. 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이제 한 다리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가는데 이게 뒷모습을 보면 사람, 김종국 허벅지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죠. 체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건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댄스. 여기에 아까 화성에서 봤던 스팟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다 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을 대한민국이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이 아까 그 스팟이었습니다. 로봇에서 보여지는 이런 기술들. 현대가 앞서가긴 하지만 테슬라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와 테슬라가 경쟁을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와 테슬라 봇. 가다가 계단을 못 내려가는 테슬라. 셀프 디스를 하면서 자기네 로봇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가능하다. 그런데 두 발로도 가능하다 하면서 본인들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인데 상당히 좋은 대학이죠. 여기서 개발한 레오나르도. 자세히 보시면 발 밑에 굽이 있어요. 굽. 하이힐을 신었어요. 왜 하이힐을 신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당히 작은 로봇인데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이 작은 로봇이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봤던 일들을 다 합니다. 도보, 비행 다 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ngineers at Caltech have built a robot that combines 자방을 flying 보시면 and 더 walking 많이 to 도움이 될 create a new 겁니다. form of locomotion. The robot is called Leonardo for Legs Onboard Drone, or LEO for short. Leo has a pair of multi-joint legs for bipedal walking, but also has propeller thrusters that make its walking more stable and allow it to hop and jump. The goal of Leo is to give a robot unprecedented walking ability and also to study and solve problems posed by hybrid locomotion. Leo is capable of 스스로 many tricks, 걷고 tightrope 스스로 walking, 날아다니고 stair 스스로 flying, 판단할 수 있는 skateboard 로봇. riding. 주로 어디에 Leo 쓰일까요? is helping engineers rethink how robots could move in the 네. future and could 이제 open 우리가 up 우주로 difficult 갔을 때 environments to 보낼 수 있는 robotic 작고 exploration.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주 탐사 로봇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하이힐을 신었냐면요. 개발자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심볼을 남겨놓은 것 같고,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에서 올해 1월 달에 우리는 자율 드론 기술을, 자율 주행 기술을 우주에서 펼치겠다. 사실 우주가 더 편합니다. 지구상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딪힐 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바깥에서 전시를 통해서 우주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화성에 스팟을 보내서 꿈을 꾸는 것들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로켓 기술이고요. 저 로켓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재활용돼서 지구상에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율 주행, 우주 왕복선이 되는 건데, 태양광 패널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도 궤도까지만 필요로 하는 거고, 2021년 말부터 나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또 교신을 하거나 하면 우주 정거장과 연결이 되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운반을 시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저는 앞으로 우주왕복선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쓰레기 처리 같아요. 지구상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현대 자동차의 MOT, 모빌리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today? Where were you last time? Mars. Can we go to Mars? Sure we can. 현재 이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IT 기술이고요.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오는 기술인데, 근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게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각은 이미 되고 있고 촉각, 미각까지도 후각까지도 가능한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저렇게 우주로 간다면 우리는 가상 공간 안에서 화성을 즐길 수 있는, 화성의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의 큰 꿈입니다. Stop. Can we touch it? Wow, it feels like ice.